안녕하세요. 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10년 넘게 그냥 거대한 빈 땅이었던 서울의 심장부, 그 용산 정비창 부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왔네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구상. 저희가 지금 그 서울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계획의 핵심이 뭔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죠. 네, 이게 단순히 건물 몇 개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서울의 도시 경쟁력 자체를 좀 끌어올리고 미래 도시 공간의 어떤 새로운 기준 이런 걸 제시하려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야심차다. 네, 그 발표 내용의 속뜻과 또 실현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하필 지금 다시 용산일까요? 이게 발표에도 나왔지만 지리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강남, 여의도, 또 구도심 딱 중간이고. 그렇죠. 교통의 요지죠. 근데 오랫동안 그냥 철도 정비 시설로 쓰이다가 멈춰 있었죠. 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크기인데. 네, 그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 경쟁력 이런 게 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 잠재력 큰 땅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좀 보입니다.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 같은 곳처럼 좀 낙후된 지역을 확 바꿔서 혁신지구로 만든 그런 성공 사례가 우리도 필요했던 거죠. 아, 허드슨 야드. 네, 거기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이게 개발 논의에 좀 속도를 붙인 면도 무시 못하죠. 단순 위치가 아니라 상징성까지 더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 보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역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이죠. AI, 로봇, 핀테크에 UAM, 도심항공교통 이런 첨단 산업을 다 모아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포부가 대단합니다. 맞아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같은 이런 큰 과제들 앞에서 기술 혁신, 이걸 도시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지구가 아니라 이런 기술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기 좋은 스마트 도시, 그 기반 자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스마트 도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4가지 원칙으로 나왔던데요. 첫 번째가 융복합 국제도시. 네. 일터, 집, 상업, 문화시설 다 같이 있는 이른바 직주 혼합. 거기에 국제학교나 병원 같은 외국인 친화시설까지. 그렇죠. 특히 그 싱가포르 같은 도시랑 경쟁하면서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24시간? 그게 사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죠. 그냥 밤늦게까지 가게 문 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다양한 시간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 문화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시스템과 문화.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은 녹지 생태도시입니다. 녹지요? 네, 지상 면적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을 녹지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공원 20%, 건물 녹화 30%, 이런 식으로요. 와, 절반 이상? 그리고 건물하고 공원을 그냥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저기 한강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멋지네요. 세 번째는 입체교통, 도시. 이건 뭔가요? 을 2계층으로 만들어서요. 아, 차는 밑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래 교통수단이죠. UAM 이착륙장이나 GTX 노선까지 다 통합해서 그야말로 미래형 교통 허브를 만들겠다. 용산이 진짜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명실상부하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아까 잠깐 나왔던. 네, 도시 전체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지원, 사물 인터넷 이런 첨단 기술을 쫙 깔아서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에너지 관리나 방제 시스템에도 다 최신 기술을 넣고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실험실이자 생활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근데 예전에 용산 개발이 한번 무산됐던 적 있잖아요. 그 경험 때문인지 이번엔 사업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신중해졌죠. 이번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SH공사가 먼저 한 5조 원 정도를 들여서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쫙 깔아주고, 아, 공공이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한테 땅을 분양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통개발 방식하고는 다르죠.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거군요. 그렇죠.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주거시설은 한 6,000세대 정도로 계획됐고요. 6,000세대. 네. 그리고 용적률,
그러니까 땅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인데 이걸 평균 1200%, 그리고 상징적인 초고층 건물은 1500% 이상까지 허용해서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또 스카이라인도 좀 다채롭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제 초고층 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1500%면 정말 높게 올라가겠네요. 네, 2025년 하반기에 첫 삽뜨는 게 목표라고는 하는데 전체 그림 완성까지는 뭐 10년에서 15년. 아주 긴 프로젝트죠. 네, 장기 계획이군요. 그 발표 후에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그 대통령실 근처 고층 건물 문제요. 아, 네.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이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협의했고 도시계획에 따른 층수 제한은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재차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표현도 이게 뭐 진짜 전기를 낭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도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아, 상징적인 의미. 네, 그리고 UAM 통합계획, 이것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2025년에 실증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된 구체적인 구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증 사업과 연계? 교통 문제 해결도 단순히 뭐 지하도로 하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용산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허브 구축, 그런 큰 그림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오늘 용산이 새롭게 그리는 기술 중심의 미래 도시 총사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 일과 삶, 자연과 첨단 기술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는군요. 물론 뭐 계획대로 다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자금 조달 문제도 있을 거고 규제 완화나 민간 투자 유치 같은 과제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서울의 도시 풍경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방식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일과 생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단순한 개발 계획 발표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의 미래 모습에 대해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